1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여러분들의 연애 에너지 상태 어떤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지금 연애가 없는 이유는 단순히 타이밍이 안 맞아서가 아니에요. 이 컵의 왕 정방향이 먼저 나왔다는 건 지금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굉장히 성숙해졌다는 뜻이에요. 예전처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대 기분 맞추느라 나 자신을 잃지도 않아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웬만한 남자는 이제 안 설레요. 연락 템포나 말투, 태도 조금만 봐도 이 사람은 여기까지겠구나 바로 감이 와요. 그래서 연애가 없는 거예요. 연애를 못해서가 아니라 걸을 줄 알게 됐기 때문이요. 그리고 그 옆에 이 데스카드 정방향이 같이 나왔어요. 이 카드는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돌아가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이미 여러분은 예전에 반복하던 연애 패턴에서 확실히 빠져나왔어요. 애매한 관계나 썸만 길게 끄는 사람, 말만 앞서고 행동 없는 타입, 이제 이런 흐름으로는 아예 시작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공백이 생긴 거예요. 이 데스카드 정방향은 연애 공백이 생기는 카드예요. 대신 이 공백은 공허함이 아니라 정리 이후의 공백이에요. 이 시기에는 혼자 있는 게 불편하지 않고 굳이 연애 안 해도 삶이 잘 굴러가요. 그래서 더 아무나 안 만나게 돼요. 이 컵의 왕 정방향과 데스카드 정방향의 조합은 연애 기준이 한 단계 위로 올라간 상태를 말해요. 예전 기준으로는 괜찮은 사람이었던 타입들이 이제는 굳이?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새 연애가 아직 안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 시기는 연애운이 막힌 시기가 아니라 기준이 바뀐 구간이에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들어오는 인연은 가볍게 스쳐가는 인연이 아니에요. 이 컵의 왕이 받아줄 수 있고 이 데스카드 이후의 기준을 통과하는 사람만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눈이 높아진 상태의 여러분 앞에 대체 어떤 사람이 들어오게 될지 외모, 분위기, 성격까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께 다가오는 인연의 정체에 대해서 타로 2장과 레노먼드 카드 3장으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기하게 이 남자분의 연애 성향의 카드로 데스카드 정방향이 나왔어요. 여러분의 카드와 이 데스카드가 다른 타로 덱인데도 좀 이미지가 굉장히 겹쳐 보이네요. 이 인연은 가볍게 스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데스카드 정방향은 끝내는 힘, 끊어내는 용기, 관계를 갈아엎는 결단이 강한 카드예요. 이 사람 연애 성향부터 말하면 애매한 관계 절대 못 견뎌요. 이 썸을 오래 끌거나 감정을 숨긴 채 눈치만 보는 타입이 아니에요. 마음이 움직이면 아예 방향을 바꾸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연애는 항상 둘 중 하나예요. 아예 시작을 안 하거나 시작하면 이전 연애 흔적까지 다 정리하고 들어오는 타입이에요. 이전 연애를 보면 질질 끌지 않았어요. 정리할 땐 냉정했고 미련 남기지 않으려고 스스로 관계를 잘라낸 쪽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 혼자 있는 기간이 꽤 깔끔했을 가능성도 커요. 이 데스카드 정방향의 핵심 키워드가 변화, 재탄생, 리셋이거든요. 이 사람은 연애를 적당히 유지하는 관계를 보지 않아요. 자기 인생 흐름을 바꿀 수 있느냐, 그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해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났을 때도 감정이 오면 방식이 확 달라져요. 연락 패턴이든 태도든 우선순위든 본인 일상 구조부터 바꾸는 타입이에요. 이게 무서운 점이자 매력인데 이 사람은 사랑을 하면 이전의 나를 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인연이 들어오면 여러분 연애 패턴도 같이 바뀌어요. 늘 반복하던 연애나 비슷한 결말, 상처 주고받던 구조, 그걸 한 번에 끝내는 역할로 들어오는 인연이에요. 정리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 사람은 잘해보자가 아니라 아예 다르게 가보자를 들고 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주는 첫인상과 분위기 그리고 겉으로 느껴지는 에너지의 카드로는 교황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어요. 이 사람을 처음 봤을 때 드는 느낌, 이 사람 좀 다른데? 이거예요. 이 교황 카드 역방향은 틀에 박힌 사람이라는 인상이 아니라 정해진 방식으로는 안 사는 사람의 분위기를 줘요. 말투부터 좀 달라요. 괜히 어른스럽게 가르치려 들지도 않고 그렇다고 가볍게 농담만 던지는 타입도 아니고 자기 생각이 분명한데 그걸 굳이 설득하려 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첫인상으로 보면 자유로워 보이고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 같아 보이고 연애에 집착이 없어 보여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교환카드 역방향의 인상은 상대를 평가하거나 줄 세우지 않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같이 있으면 괜히 잘 보여야 할 것 같은 압박이 없어요. 요즘 여성분들 제일 싫어하는 타입이 은근히 기준 들이대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그런 결이 아니에요. 연애관도 비슷해요. 남들이 말하는 이 정상적인 연애 코스 이런 거 굳이 따라갈 생각 없고 둘이 편하면 그게 기준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엔 연애 상대로 느껴지기보다 사람 자체가 흥미로운 느낌이 먼저 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러한 인상 때문에 이 사람은 연애 생각 없나? 이렇게 착각하기 쉬워요. 실제로는 연애를 가볍게 안 해서 함부로 연애 얘기를 안 꺼내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처음 마주쳤을 때 확 끌리는 설렘보다는 묘하게 신경 쓰이는 사람으로 남아요. 집에 와서 생각나는 사람, 왠지 한 번 더 떠오르는 사람. 이 교환카드 역방향의 인상은 첫눈에 반하게 만드는 카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존재감이 커지는 카드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외모나 이미지의 포인트의 카드로 레노먼드 카드, 타워 카드가 나왔어요. 이 사람 외형에서 제일 먼저 느껴지는 건 선명한 거리감이에요. 키가 크거나 마르거나 이런 단순한 외모 설명보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혼자 선이 딱 그어져 있는 느낌이 먼저 보여요. 이게 가까이 가기 어렵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무나 쉽게 건드릴 수 없는 분위기가 있어요. 표정이 과하지 않아요. 웃고 떠들어도 선을 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존재감이 사라지지 않아요. 첫인상으로 보면 차분하고 단정하고 정리가 잘 된 사람 같아요. 그리고 감정이 얼굴에 막 드러나지 않아요. 패션도 비슷해요. 유행 따라 과하게 꾸미는 타입이 아니고 색감도 튀지 않고 실루엣이 깔끔한 쪽이에요. 이 사람은 후드에 트레이닝복이어도 막 흐트러진 느낌이 아니라 자기 관리가 되어 있는 사람 느낌이 나요. 이 타워 카드라서 어깨선이나 자세, 걸음걸이에서 괜히 바른 인상이 강해요. 이 서 있을 때도 앉아 있을 때도 몸이 흐물거리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면 무의식적으로 이런 반응을 해요. 저 사람은 자기 세계가 확실하겠다. 괜히 가볍게 대하면 안 될 것 같다. 이게 매력이에요. 화려한 외모가 아니라 신뢰가 가는 이미지예요. 연애 시장에서 이 타입은 처음엔 좀 호불호가 갈리는데 시간이 지나면 계속 떠오르는 얼굴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사람 가까워질수록 훨씬 부드러워 보여요. 멀리서 보면 단단한데 대화에 보면 생각보다 말랑해요. 그래서 처음 인상과 실제 온도 차이가 사람을 더 끌어당겨요. 이 사람의 스타일이나 패션, 생활 이미지의 카드로 이 관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 나오면 느낌이 확 정리돼요. 이 사람 스타일을 한마디로 말하면 비워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옷부터 생활까지 뭔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느낌이 아니에요. 장식이 많고 화려한 스타일이 아니고 필요 없는 건 과감하게 안 가져가요. 이 패션도 마찬가지예요. 로고가 크게 박힌 옷이라던가 유행 타는 디자인보다는 오래 입어도 질리지 않는 쪽이에요. 색감도 차분한 편이고 검정이나 네이비, 그레이, 베이지 이런 계열이 잘 어울려요. 이 관카드는 끝에 이미지도 있지만 동시에 정리된 삶을 말해요. 이 사람 생활 패턴 보면 방이나 책상, 가방 안이 생각보다 정돈돼 있을 가능성이 커요. 완벽하게 깔끔하진 않아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는 본인이 다 아는 스타일이에요. 사람 관계도 그래요. 의미 없는 약속이나 억지로 이어가는 인연 이런 거 잘 안 해요. 그래서 주변에서 저 사람 좀 조용한 것 같다. 연애에 관심 없어 보이네. 이렇게 오해받기도 해요. 근데 실제로는 비워놔야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쓸데없는 관계를 정리했기 때문에 새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생긴 상태예요. 지금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이유도 이 사람이 이미 한번 삶을 정리한 뒤라서예요. 이 관카드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 사람 이전 연애의 잔상이 거의 없어요. 전 애인 이야기 꺼내지 않고 비교도 안 하고 과거 얘기로 감정 흔드는 타입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 만나면 괜히 과거 연애 꺼내서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이 정리된 사람은 상대를 현재로 대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결정적인 매력 포인트의 카드로 달 카드가 나왔어요. 이 사람 매력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결정적 매력 포인트는 감정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니고 잘 웃어서도 아니고 오히려 말이 많지 않은데도 상대가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타입이에요. 이 달 카드의 키워드는 감수성, 여운, 감정의 파동이에요.
이 사람은 옆에 있으면 이상하게 분위기가 생겨요.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있어도 괜히 감정이 가라앉거나 밤에 같이 걷기만 해도 대화가 깊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이상하게 자기 마음 얘기를 많이 해요. 원래는 안 하던 말까지 하게 되고, 아, 나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이 말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이게 계산된 매력이 아니에요. 이 달카드라서 본인도 자각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플러팅을 잘하는 타입이 아니라 기억에 남는 타입이에요. 헤어진 뒤에도 문득 떠오르고 잘 지내다가도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달의 매력은 가까워질수록 더 강해져요. 처음엔 조용하고 단정한데 조금만 마음이 열리면 감정 표현이 섬세해지고 상대의 기분을 잘 캐치해요. 그래서 연애로 들어가면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이런 인식이 빠르게 생겨요. 중요한 건 이 사람 매력은 누구한테나 통하지 않아요. 가볍게 연애하는 사람한테는 심심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진짜 연애를 원하는 사람한테는 치명적으로 끌리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 인연은 은근히 빠져들고 정신 차리면 이미 감정이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인연이 어떤 현실적인 계기를 통해 여러분 삶에 들어오게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이 카드는 타로 카드 2장과 레너먼드 카드 1장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연이 들어오는 계기는 솔직히 말하면 기분 좋은 타이밍은 아니에요. 먼저 이 소드의 6번 정방향, 이 카드는 이동, 전환, 마음을 옮기는 과정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좀 그만 붙잡아야겠다.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버티는 게 의미 없겠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시점이에요. 예를 들면 연락을 끊거나 마음을 정리하거나 관계를 멀리 두기로 마음먹거나 혹은 물리적 장소가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회사 이동이나 이직 준비, 자주 가던 공간을 안 가게 된다든지 사람 만나는 루트가 바뀌는 시점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이 펜타클의 6번 역방향이에요. 이건 불균형이 깨지는 순간이에요. 늘 내가 더 맞춰왔던 관계, 내가 더 주고 더 참았던 상황, 그 구조에서 빠져나오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 인연은 행복해서 연애를 시작하려고 할 때가 아니라 이제 나만 손해보는 구조는 안 가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직후에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레너먼드 카드 십자가가 핵심이에요. 이건 가볍게 만나는 인연 카드가 아니에요. 피할 수 없는 만남, 인생 흐름에 얹혀있는 인연이에요. 누가 소개해줬다거나 우연히 만났다거나 이런 겉모습보다 느낌이 더 중요해요. 왜 하필 이 타이밍에 이 사람이지? 이 질문이 먼저 나오는 만남이에요. 그래서 이 인연은 여러분 인생에서 조금 무거운 감정 위에 올라타요. 힘들 때라서 더 친해지고 정리하는 시점이라서 더 깊어져요.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연애에 대한 기대를 내려놨을 때 또는 혼자 버티던 시기가 끝날 즈음 혹은 누군가에게 기대는 구조를 끊고 나서 이제 나부터 챙겨야지 하고 방향을 틀었을 때 그때 이 사람이 등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십자가 카드가 나오면 이 인연은 도망치면 다시 돌아와요. 안 만나려고 해도 피하려고 해도 어딘가에서 한 번 더 마주치거나 연결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 만남은 우연처럼 보이는데 되돌아보면 이미 준비되어 있던 흐름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여러분 앞에 나타났을 때 처음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 처음부터 직진하지 않아요. 근데 가만히 있는 타입도 아니에요. 먼저 이 소대시종 정방향은 관찰, 메시지, 가벼운 접촉의 카드예요. 이 사람은 말을 걸기 전에 상대의 반응을 봐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 연애 상태가 어떤지, 열려있는지, 닫혀있는지 은근히 체크부터 해요. 그래서 첫 행동은 보통 이런 식이에요. SNS로 반응을 본다든지, 안부성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업무나 상황 핑계로 말을 건다든지, 또는 대화 주제는 가볍게 질문을 슬쩍 해본다든지, 딱 부담 안 주는 선에서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에 소대의 역방향이 같이 나왔어요. 이건 싸우지 않겠다는 의지예요. 이 사람은 밀당으로 상대를 흔들 생각도 없고 감정의 우위를 잡으려고도 안 해요. 오히려 괜히 오해 만들고 싶지 않다 이쪽이에요. 그래서 말투가 날카롭지 않고 은근히 조심스러워요. 여기서 레노먼드 카드 여자 카드는 굉장히 직접적인 신호예요. 이 사람 여러분을 여자로 보고 접근합니다.
사람 대 사람, 뭐 동료, 친구 느낌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연애 대상이다. 이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대화 속에 감정 온도가 조금씩 묻어나요. 뭐 잘 챙기는 말을 한다던가, 기분을 물어보는 질문을 한다던가, 반응에 유독 민감하다던가, 여러 번 말에 기억력이 좋아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은 헷갈리게 굴지 않아요. 표현은 조심스럽지만 방향은 분명해요. 나는 싸울 생각 없고 부담 주지도 않겠지만 관심은 있다. 이 톤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이 사람 나한테 왜 이렇게 신경 쓰지? 근데 또 막 들이대는 건 아니네. 이 딱 그 중간선이에요. 그래서 더 신경이 쓰여요. 그럼 이 만남이 썸에서 연애로 넘어가게 만드는 결정적 순간은 어떻게 다가오게 될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원래 카드를 2장만 뽑으려고 했는데 한 장이 같이 나와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가 깊어지는 순간은 로맨틱한 이벤트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버거운 현실에서 시작돼요. 먼저 이 완지의 10번 정방향은 책임, 과부하, 혼자서 너무 많이 짊어진 상태예요. 이 사람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속으로는 이미 한계치에 와 있는 시점이에요. 여기에 보조 카드로 이 펜타클의 6번 역방향이 같이 나왔어요. 이건 주고받는 균형이 깨진 상태예요. 내가 늘 더 감당해왔던 관계, 그게 일이든 가족이든 연애든 왜 항상 나만 이렇게 하지? 이 마음이 쌓여있던 때예요. 그리고 이걸 처음으로 말하게 되는 순간이 와요. 가볍게 툭 던진 말일 수도 있고 술 한 잔에 나온 진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요즘 좀 힘들다 이 한마디일 수도 있어요. 그때 이 컵의 2번 정방향이 딱 들어옵니다. 이 컵의 2번은 서로 감정을 맞닿게 하는 카드예요. 위로해주는 척이 아니라 조언하는 척이 아니라 나도 그래. 그 마음 이해해. 이 교환이 정확히 이루어져요. 이 사람이 여기서 하는 행동이 중요해요.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나서지 않아요. 충고하지도 않아요. 그냥 감정을 받아줘요. 그 무게를 같이 들어줘요. 그래서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확 열려요. 나 이 사람 앞에서는 굳이 괜찮은 척 안 해도 되네? 이 관계가 깊어지는 트리거는 설렘이 아니라 안전감이에요. 그리고 이 타이밍 이후로 관계의 온도가 확 바뀌게 됩니다. 연락의 빈도가 바뀌고 대화의 깊이가 달라지고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연애 전 단계로 넘어가요. 이건 불꽃처럼 타오르는 관계가 아니라 단단해지는 관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연애는 빨리 깊어지지만 가볍게 끝나는 흐름은 아니에요. 그럼 이 연애의 초반 관계 구조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연애 시작부터 방향이 분명해요. 이 완지 3번 정방향이 깔리면 둘 다 이 관계를 잠깐 스치는 인연으로 안 봐요. 처음엔 가볍게 시작했을지 몰라도 속으로는 이미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이 사람과의 다음 장면은 뭘까? 그래서 관계 초반부터 미래 얘기가 은근히 섞여요. 여행이나 뭐 일정, 몇 달 뒤의 이야기, 혹은 가치관 얘기까지. 이 사람은 연애를 하면서도 항상 한 발 앞을 보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소대 2번 역방향, 이건 망설임이 끝나는 시점이에요. 누가 먼저 고백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애매한 선을 유지하지 않아요. 밀당이나 뭐 눈치 싸움, 이 사람이 날 좋아하나? 이 단계가 오래 안 가요. 한쪽이 먼저 말하거나 분위기로 이미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 연애 초반 구조는 헷갈리지 않아요. 분명하고 숨김이 적어요. 다만 이 펜타클의 6번 역방향이 있어서 이 한 가지 포인트는 짚고 가야 해요. 이 관계에 초반엔 한쪽이 더 많이 주는 구조로 시작돼요. 연락이든 뭐 배려든 감정 표현이든 한 사람이 먼저 손을 더 내밀어요. 근데 이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이 패턴을 그대로 끌고 가면 나중에 균형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초반엔 괜찮아요. 서로 감정이 있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왜 항상 내가 먼저지? 이 생각이 생길 수 있어요. 시작은 빠르고 방향도 분명해요. 깊어지는 속도도 빨라요. 대신 균형은 의식적으로 맞춰야 해요. 이걸 알고 들어가면 굉장히 안정적인 연애가 되고 모르면 한쪽이 지치기 쉬워요.
그럼 이 연애에서 주의해야 할 포인트는 무엇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이 카드는 타로 카드 한 장과 레노먼드 카드 한 장으로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이 연애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건 상대 문제가 아니라 속도 감각이에요. 이 템퍼런스 역방향은 균형이 무너질 때 생기는 피로를 말해요. 너무 참고, 너무 맞추고, 너무 이해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겨요. 이 연애는 초반에 감정 교류가 깊게 일어나서 이 정도는 내가 좀 더 하면 되지 이 생각이 쉽게 들어요. 근데 그게 쌓이면 어느 순간 갑자기 지쳐요. 말을 안 하다가 한 번에 식는 패턴이에요. 여기서 레노먼트 카드 갈림길이 붙었죠. 이건 선택의 순간이에요. 이 연애에서 여러분은 계속 두 갈래 앞에 서게 돼요. 지금 말할까? 참을까? 내가 맞출까? 선을 그을까? 그냥 흐름에 맡길까? 방향을 정할까? 이 선택을 미루면 관계가 알아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어정쩡해져요. 이 연애의 위험은 싸움이 아니라 침묵이에요. 상대가 눈치 빠른 사람이라 여러분이 힘든 걸 느끼긴 해요. 근데 말을 안 하면 괜찮은 줄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관계를 망치지 않으려면 과한 희생도 무작정 버티는 것도 필요 없어요.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균형이 깨졌다고 느껴지는 순간 바로 말하는 거예요. 이 연애는 말하면 깨지는 관계가 아니고 말 안 하면 어긋나는 관계예요. 그럼 언제쯤 이 흐름이 현실로 움직이는지 시기의 카드 보도록 할게요. 이 인연의 타이밍은 완전히 괜찮아졌을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이 한번 꺾인 뒤에요. 먼저 이 소드의 3번 정방향부터 볼게요. 이 카드는 감정적으로 한번 정리되는 순간이에요. 그게 시련이든 실망이든 기대했던 게 어긋나면서 이제 진짜 내려놓자 이 마음이 드는 시점이에요. 뭐 눈물 콸콸 이런 장면이 아니라 그냥 감정이 뚝 떨어지는 순간이에요. 더 이상 붙잡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때예요. 그 다음 이 컵의 9번 정방향이 들어와요. 이건 혼자서 만족감을 회복하는 상태예요. 연애를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연애 없어도 그래도 나 괜찮네 이 감각이 돌아오는 시점이에요. 혼자 밥을 먹어도 괜찮고 주말이 비어 있어도 덜 허전하고 괜히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아도 되는 상태예요. 여기서 이 레노먼트 카드 황새가 핵심이에요. 이 황새는 이동, 변화, 새로운 국면의 시작이에요. 이 카드가 시기 카드로 나오면 정체돼 있던 흐름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생활 패턴이 바뀐다던가 출퇴근 동선이 바뀐다던가 자주 가던 장소를 끊거나 새로운 곳을 간다던가 또는 인간관계 루트가 살짝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이 변화 직후 혹은 그 변화 한가운데서 이 인연이 들어와요. 타이밍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마음을 정리한 이후에 4주에서 8주 안쪽이에요. 이 영상을 보시는 시점 기준 한 달에서 2달 이내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황새는 빠른 카드라서 1년 뒤 이런 느린 시기 아니에요. 환경이 움직이면 인연도 바로 같이 움직여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인연은 기다리기만 하면 안 와요. 마음은 내려놓되 삶은 계속 움직이고 있어야 시기가 열려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라클 메시지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처음에 선택하셨던 오라클 메시지와 2장의 카드 더 뽑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장을 뽑으려고 한 장만 뽑으려고 했는데 한 장이 더 나왔네요. 먼저 여러분이 처음에 선택하셨던 이 오라클 카드의 메시지는 멈추지 않는 추진력이에요. 이 인연 감정이 생기면 가만히 두는 타입이 아니에요. 이 상어는 뒤로 가지 않아요. 멈추면 가라앉기 때문에 항상 앞으로 움직이는 존재예요. 이 연애에서 이 카드가 나온다는 건 상대든 여러분이든 한번 마음이 붙으면 상황을 진전시키려는 힘이 강하게 작동한다는 뜻이에요. 애매한 상태로 오래 두지 않고 관계가 막히면 방향을 바꾸든 속도를 올리든 어쨌든 정체 상태를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이 인연은 질질 끄는 연애가 아니라 가든지 말든지 결론을 내는 연애로 흘러가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온 이 리트릿, 후퇴의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세상으로부터 연결을 끊을 시간이다라고 말하는 카드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카드예요. 이 인연이 들어오기 전 또는 이 인연이 깊어지기 전에 반드시 혼자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신호예요.
여기서 말하는 후퇴는 도망이나 포기가 아니에요. 사람들 의견, 주변 연애 기준, 이 나이에 연애는 이래야지 이런 소음에서 한번 빠져나오라는 뜻이에요. 이 연애는 남들 시선 기준으로 하면 타이밍이 이상해 보일 수 있고 속도가 빠르거나 느려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가 말하는 건 세상 기준 말고 내 감정 기준으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괜히 주변 말에 흔들려서 좋은 흐름을 스스로 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온 이 템프테이션 카드, 유혹의 카드예요. 그 상황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메시지예요. 이 인연이 솔직하게 말하면 굉장히 끌려요. 감정적으로 당기는 힘이 강하고 외로움이나 허전함을 단번에 채워줄 수 있는 유혹도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가 경고하는 건 이거예요. 끌린다고 바로 다 맡기지 말 것이에요. 이건 상대를 의심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선택하는 이유가 외로움인지 진짜 연결감인지 한 번만 더 체크하라는 거예요. 이걸 구분하면 이 연애는 깊어지고 못하면 감정 소비가 커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나온 이 유니언의 카드는 영혼의 짝, 운명적 결합이라는 말로 쉽게 쓰이지만 진짜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전혀 기대하지 않을 때 시작된다. 즉, 계획해서 만나는 인연 아니고 조건 맞춰서 고른 연애도 아니에요. 마음을 내려놓고 혼자 균형을 잡고 있을 때 갑자기 들어오는 연결이에요. 그래서 이 연애는 내가 준비됐을 때보다 이미 삶이 움직이고 있을 때 시작돼요. 여러분, 이 인연은 기다리면서 상상만 하라고 오는 연애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정리하고 삶의 방향이 조금 바뀌는 그 시점에 현실로 딱 들어오는 인연이에요. 그래서 조급해질 필요도 없고 억지로 끌어당길 필요도 없어요. 지금은 내 리듬을 다시 찾는 시간, 내 기준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면 충분해요. 그 상태에서 만나게 되는 사랑은 여러분을 더 작게 만들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확장시키는 쪽으로 들어와요. 이 리딩이 지금 마음에 남아있다면 그건 이미 흐름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예요. 필요한 사람은 남고 아닌 인연은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시기. 그 안에서 여러분에게 맞는 사랑은 생각보다 가까운 쪽에 있어요. 이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로 에너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흐름에 제가 계속 함께 할게요. 그럼 1번 분들 리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리딩에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2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여러분들의 연애 에너지 상태 어떤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 안에 연애 에너지를 말하면 솔직히 말하면 좀 기다림에 지친 상태로 보여요. 먼저 이 펜타클의 7번 역방향부터 보면 이건 더 이상 여기서 버텨도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아는 상태를 말해요. 기다리면 나아질 줄 알았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이제는 마음 한쪽에서 이미 결론이 나 있어요. 여러분이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참을 만큼 참았고 기회를 줄 만큼 줬고 스스로에게도 조금만 더 보자 이 말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기다림이 희망이 아니라 소모처럼 느껴져요. 여기에 컵의 5번 정방향이 붙으면서 이 감정의 핵심이 더 분명해져요. 이건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에요. 왜 또 이렇게 됐지? 왜 항상 이런 결말 쪽이었지? 이런 실망의 기억이 아직 가슴에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새 연애가 안 들어와서 공허한 게 아니라 다시 실망할까봐 마음을 못 여는 상태에 가까워요. 겉으로는 연애 이제 좀 쉬고 싶다, 혼자가 편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속으로는 누군가 들어와서 흔들어주길 바라는 마음도 분명히 같이 있어요. 다만 중요한 건 이 상태에서 들어오는 인연은 아무나 오면 안 돼요. 이 펜타클의 7번 역방향은 이제는 시간만 끄는 사람, 가능성만 던지는 사람, 애매한 태도로 희망만 주는 사람, 이런 인연은 바로 걸러야 하는 시기라고 말해요. 이 컵의 5번 정방향은 아직 마음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신호지만 동시에 다음은 다르게 가고 싶다는 의지도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연애 에너지는 비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정리 중인 상태예요. 아직 치우지 않은 감정이 조금 남아있고 그걸 들고 아무나 만나고 싶지 않은 시점이에요. 연애를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전 같은 연애는 다시 하기 싫은 상태예요. 그럼 이 공백을 뚫고 들어오는 새 인연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기질과 연애 성향을 갖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다가오는 인연의 기본 기질이나 연애 성향을 보면 솔직하게 말하면 빠르게 불붙는 타입은 아니에요. 이 펜타클의 기사 역방향은 연애를 시작할 때도 감정을 표현할 때도 속도가 느린 사람을 말해요. 근데 이 느림이 우유부단이랑은 결이 달라요. 이 사람은 확실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처음엔 여러분이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아, 이 사람 나한테 관심 있는 거 맞나? 왜 이렇게 조심스럽지? 왜 확신을 안 주지? 근데 이게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연애를 대충 안 하려는 성향 때문이에요. 이 사람 연애 방식은 이래요. 마음이 생겨도 바로 들이대지 않고 관계가 실제로 굴러갈 수 있는지부터 봐요. 생활 패턴이나 거리, 시간, 서로 감당 가능한 에너지까지 살펴요. 그래서 감정이 먼저 튀어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이 맞는지부터 체크하는 사람이에요. 이 펜타클의 기사 역방향의 핵심 키워드는 느림, 신중함, 움직이기 전까지 오래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반대로 하면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쉽게 방향을 안 바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인연은 처음엔 답답할 수 있는데 연애로 들어가면 가볍게 도망치지 않는 타입이에요. 특히 지금 여러분 상태랑 잘 맞아요. 이 펜타클의 7번 역방향과 컵의 5번 정방향이 깔린 상태였잖아요. 기대하다가 지친 마음, 또 실망할까봐 조심스러운 상태였어요. 여기에 불꽃처럼 달려드는 사람보다 이렇게 천천히 접근하는 사람이 오히려 안전하게 느껴지는 흐름이에요. 다만 분명히 말하자면 이 사람 여러분이 먼저 속도를 맞춰주지 않으면 관계가 멈춰 있을 수 있어요. 이 밀어붙이지는 않지만 끌어당겨주길 기다리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 인연은 확 끌리는 연애라기보다는 지나고 보니 이미 옆에 있었던 연애로 흘러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주는 첫인상과 분위기의 카드로는 컵의 6번 카드가 정방향으로 나왔어요. 이 사람을 처음 봤을 때 드는 인상, 설레는 긴장감보다는 편안함이 먼저 와요. 이 컵의 6번 정방향은 새로운 사람인데도 이상하게 낯설지 않은 느낌이에요. 말 몇 마디 안 섞었는데도 예전부터 알던 사람 같아, 이런 감각이 먼저 올라와요. 그래서 첫인상이 착해 보이고 말투가 부드럽고 경계가 안 생기고 같이 있으면 마음이 풀어져요. 근데 이게 연애 초반엔 살짝 함정이에요. 너무 편해서 이 사람을 연애 후보로 바로 분류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좋은 사람이네, 괜찮은 사람이네, 이 선에서 멈출 가능성이 있어요. 이 컵의 6번 정방향은 과거의 감정, 추억, 익숙한 정서를 자극하는 카드라 이 사람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옛 연애 감각을 건드려요. 그래서 만나다 보면 괜히 예전 생각이 나거나 아, 나 원래 이런 연애 좋아했었지, 이런 감정이 슬쩍 올라와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사람 앞에서는 굳이 꾸미려고 애쓰지 않게 돼요. 말을 예쁘게 하려고 신경 안 쓰게 되고 기분 숨기지도 않게 되고 있는 그대로 반응하게 돼요. 그래서 관계가 깊어질수록 여러분이 먼저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아, 나 이 사람 앞에서는 좀 편하다. 이게 연애 초반에 심장이 막 뛰는 타입은 아니지만 지나고 나면 제일 오래 남는 인상이에요. 그리고 이 인상은 이 펜타클 기사 역방향이랑 같이 보면 더 분명해져요. 느리고 조심스럽지만 정서적으로는 오래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의 외모나 이미지는 어떤지 보도록 할게요. 레너문드 카드, 구름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 외모에서 제일 먼저 느껴지는 건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묘한 분위기예요. 이 구름 카드는 선명한 미남 미녀 타입이라기보다는 각도마다 느낌이 달라지는 얼굴이에요. 처음 볼 땐 그냥 무난한가 싶다가도 다시 보면 아까보다 분위기 괜찮은데? 이렇게 인상이 바뀌어요. 표정 변화가 큰 편이고 눈빛이나 말투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 보이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주변에서 저 사람 볼수록 괜찮다, 묘하게 끌린다, 처음엔 몰랐는데 은근 매력있다, 이런 말을 자주 듣는 분들이에요. 스타일도 딱 하나로 고정돼 있지 않아요. 뭐 어떤 날에 따라 캐주얼했다가 갑자기 차분해 보였다가 기분 따라 분위기가 바뀌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은 겉모습보다 관계 안에서 매력이 커지는 타입이에요.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직접 말을 섞어봤을 때 훨씬 괜찮고 대화를 몇 번 나누고 나면 외모의 인식이 아예 달라져요. 연애적으로 말하면 첫눈에 반하는 타입은 아니지만 알아갈수록 손이 가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 인연은 처음부터 확 끌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 순간 문득 나 이 사람 생각하고 있네? 이 지점에서 감정이 붙어요. 이 사람의 스타일과 패션, 생활 이미지의 카드로는 이 꽃다발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의 생활 이미지 생각보다 밝고 예의 바른 결이에요. 이 겉모습은 구름 카드처럼 날마다 분위기가 달라 보이는데 이 생활 태도나 기본 매너는 꽤 안정적이에요. 사람을 대할 때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신경 쓰는 타입이에요. 옷차림도 과하지 않아요. 튀는 패션보다는 누가 봐도 무난하고 깔끔한 스타일이에요. 향기나 이미지 관리도 은근히 신경 써요. 이 꽃카드는 호감 관리가 몸에 밴 사람이에요. 억지로 잘 보이려는 게 아니라 기본값이 예의 있고 부드러운 쪽이에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 사람을 같이 있으면 기분이 괜찮아진다. 분위기 망치지 않는다. 약속에서 불편한 행동 안 한다. 이렇게 말해요. 생활 패턴도 완전 집돌이 집순이는 아니고 사람 만나는 자리도 가끔은 즐길 줄 아는 타입이에요. 다만 술자리나 시끄러운 모임에서 중심에 서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조용히 웃고 필요할 때 말 얻는 쪽이에요. 이 카드가 중요한 이유는 이거예요. 이 사람 연애를 시작하면 상대를 기분 좋게 만드는데 능숙해요. 큰 이벤트보다 작은 배려나 사소한 챙김, 기억해 두는 말들로 사람을 기분 좋게 해요. 그래서 연애 초반엔 자극적인 설렘보다 만나고 나면 기분이 괜찮다 이 감각이 쌓여요. 마지막으로 이 사람의 결정적 매력 포인트의 카드로 물고기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의 진짜 매력은 잘 보이려고 만든 매력이 아니라 흐름 자체가 편하다는 거예요. 이 물고기 카드는 자유, 유연함, 막힘없는 교류를 뜻해요. 이 사람과 있으면 대화든 감정이든 어딘가 답답하게 걸리는 지점이 없어요. 그게 말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말수가 적은 편일 수도 있는데 같이 있어도 숨 막히지 않아요. 이 사람은 연락 빈도에 집착을 안 하고 감정 확인을 강요하지도 않고 왜, 어째서 이런 압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 앞에서는 괜히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감정을 증명할 필요도 없고 괜찮은 척할 필요도 없어요. 이 물고기 카드의 매력은 자유를 주는 연애예요. 이게 왜 치명적이냐면 지금 여러분의 연애 상태에서 여러분에게 딱 필요한 결이거든요. 기다리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 붙잡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인연은 처음엔 편한 사람인데 어느 순간 이렇게 바뀌어요. 나 이 사람한테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이미 마음이 가 있네? 이게 물고기 카드의 무서운 점이에요. 자각하기 전에 이미 스며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 연애에서 소유하려 들지 않아요. 상대를 묶어두는 방식이 아니라 같이 흘러가는 방식을 선택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이 인연을 선택하는 이유는 설렘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 만나면 내가 나답다. 이 이유예요. 그럼 이 인연이 어떤 현실적인 계기를 통해 여러분 삶에 들어오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인연이 들어오는 계기는 예쁘게 준비된 타이밍은 아니에요. 생활이 한번 흔들리는 순간이에요. 먼저 이 타워 카드 정방향부터 보면 이건 예상 못한 붕괴예요. 관계든 일상이든 감정이든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 말이 먼저 나오는 사건이에요. 예를 들면 믿고 있던 사람에게 실망했을 때나 오래 버텨온 상황이 갑자기 끝났다거나 계획이 한 번에 틀어졌거나 감정적으로 확 무너지는 날일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타워는 새 인연을 위해 일부러 무너진 구조라는 점이에요. 이 완제 4번 역방향이 같이 나왔죠. 이건 안정이라고 믿었던 자리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신호예요. 집이나 관계, 소속감, 익숙함. 그동안 그래도 여긴 편하지 하고 있던 곳에서 편안함이 빠져나가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 인연은 행복해서 만나는 사람이라기보다 익숙한 구조를 잃은 직후에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레노먼드 카드 태양이 들어옵니다. 이게 진짜 포인트예요. 타워로 무너지고 이 완제 4번 역방향으로 기반이 흔들렸는데 그 뒤에 태양이 나왔다는 건 이 만남이 회복의 시작점이라는 뜻이에요.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다시 웃게 되고 말이 늘어나고 사람 만나는 게 덜 귀찮아지고 하루에 빛이 좀 들어와요. 현실적으로 예를 들자면 원래 안 나가던 자리에 나갔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일 수도 있고 갑자기 일정이 바뀌어서 엮이게 된 사람일 수도 있고 우연히 마주쳤는데 대화가 생각보다 잘 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 인연은 최고의 컨디션일 때가 아니라
한번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오는 타이밍에 들어와요. 그래서 더 강해요. 이 사람이 나타나면 여러분이 이렇게 느낄 가능성이 커요. 아, 지금 이 시기에 이 사람을 만난 게 이상하게 맞아떨어진다. 그럼 이 사람이 처음에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말부터 오는지 행동이 먼저인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 처음부터 애매하게 안 굴어요. 이 완제왕 정방향이 딱 깔리면 태도에서 확신이 먼저 보이는 타입이에요. 말을 많이 안 해도 먼저 연락하는 쪽이고 약속을 흐리지 않고 관심 있는 사람 앞에서는 존재감이 분명해요. 이 사람의 첫 행동은 이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완제왕은 밀당하거나 헷갈리게 굴지 않아요. 여러분이 반응을 보이면 한 발 더 들어오고 선 긋는 느낌이면 괜히 들이대지 않고 지켜봐요. 여기에 완제 9번 정방향이 붙으면서 이 사람이 이미 한번 버텨본 사람이라는 게 보여요. 연애든 인생이든 쉽게 마음 여는 타입이 아니고 상처의 경험도 분명 있어요. 그래서 더 신중해 보이지만 막상 마음 먹으면 쉽게 물러서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첫 행동은 가볍지 않아요. 연락이 꾸준하고 말이 갑자기 사라지지 않고 상황이 바빠도 끈을 놓지 않아요. 그리고 레노먼트 카드, 이 나무 카드가 진짜 핵심이에요. 나무는 천천히 뿌리 내리는 관계를 말해요. 이 사람은 첫 만남에서 불꽃을 튀기려는 게 아니라 관계를 오래 가져갈 수 있는지부터 봐요. 그래서 급하게 감정을 몰아가지 않고 생활 패턴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우리 뭐야를 서두르지 않아요. 대신 꾸준해요. 끊기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자리를 지켜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 이 사람은 그냥 스쳐가는 사람은 아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말보다 행동이 많고 설명보다 지속이 먼저인 타입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지금 연애 상태가 기대하다가 지친 상태였잖아요. 이 사람은 기대하게 만들지 않고 확인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관계가 썸에서 연애로 넘어가게 만드는 결정적인 순간은 어떻게 찾아오게 될지 보도록 할게요. 이 관계가 확 깊어지는 순간은 로맨틱한 고백이나 이벤트 때문은 아니에요. 오히려 감정이 삐끗하는 지점에서 붙어요. 이 여사제의 역방향은 감정을 숨기던 게 흔들리는 순간이에요. 속으로는 느끼고 있었는데 말로는 안 하던 것, 애써 무시하던 감정이 더 이상 안 눌리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이 트리거는 좋아라고 말하는 장면이 아니라 말 안 하려다 말해버리는 순간이에요. 예를 들면 괜히 예민해지는 날이나 평소랑 다른 반응이 나오는 날, 또는 말투가 조금 날카로워지는 날, 혹은 갑자기 연락을 줄이는 날, 그때 상대가 눈치를 채요. 여기서 이 소드의 시종 역방향이 들어와요. 이건 서툰 소통이에요. 말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들을 말해요. 정제된 고백이 아니라 나 요즘 좀 헷갈려. 솔직히 말하면 신경 쓰여. 이런 식이에요. 이게 왜 관계를 깊게 만드냐면 이 사람은 완벽한 말보다 진짜 감정에 반응하는 타입이라서 그래요. 여러분이 감정을 숨기고 있을 땐 관계가 안정적이기만 했는데 이 삐끗한 순간을 지나면서 갑자기 진짜 연애 온도로 넘어가요. 이 트리거의 핵심은 잘 준비된 고백이 아니라 솔직해서 조금 어설픈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는 누가 먼저 고백해서 깊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가 아, 이 사람도 나한테 감정이 있구나 이걸 체감하는 순간에 확 붙어요. 그럼 이 연애 초반의 관계 구조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보도록 할게요. 이 연애의 초반 구조를 한 단어로 말하면 조심하고 탐색하고 망설이는 거예요. 먼저 이 소대 7번 정방향, 이건 속이 훤히 보이는 거짓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끝까지 다 보여주지 않는 태도예요. 이 사람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전부를 바로 꺼내놓지는 않아요. 상대 반응을 보면서 조금씩 한 발씩 선 넘지 않는 범위에서 움직여요. 그래서 연애 초반에 연락은 꾸준한데 고백은 늦고 감정은 느껴지는데 말은 아끼고 만나면 좋은데 정의는 아직 없을 수 있어요. 여기서 이 펜타클의 4번 역방향이 들어오면서 구조가 조금 바뀝니다. 이 카드는 쥐고 있던 걸 서서히 놓는 과정이에요. 처음엔 방어적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 이 사람한테는 조금 내려놔도 되겠다 이 감각이 생겨요.
그래서 연애 초반이 완전히 닫힌 상태로 시작하지는 않아요. 다만 천천히 열려요. 문제는 이 컵의 4번 정방향이에요. 이건 마음이 있는데도 확신이 안 생기는 상태를 말해요. 좋은 건 알겠고 사람도 괜찮고 함께 있는 시간도 나쁘지 않은데 마음 한쪽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이게 맞나? 내가 너무 조심하는 건가? 아니면 아직 준비가 안 된 건가? 그래서 이 연애는 처음부터 불꽃 튀는 구조가 아니라 한 박자 느린 호흡으로 가요. 이게 나쁘냐면 아니에요. 오히려 이 구조는 감정 소모가 적고 갑자기 확 식는 리스크도 낮아요. 다만 단점도 분명해요. 누군가 한 번은 확실한 방향 신호를 줘야 관계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계속 조심만 하면 좋은 감정 위에서 정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연애의 초반 구조는 감정은 있지만 방어는 서서히 풀리고 결정은 늦게 돼요. 이걸 알고 들어가면 답답해하지 않고 흐름을 탈 수 있어요. 그럼 이 관계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이 연애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건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먼저 이 저지먼트 역방향은 깨달음이 늦어지거나 결단을 미루는 상태예요. 느끼고 있으면서도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이 말로 스스로를 눌러두는 흐름이에요.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이 있으니까 괜히 더 신중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연애는 너무 오래 생각하면 흐름이 식는 구조라는 점이에요. 여기에 이 부캐 카드가 붙었죠. 이 부캐는 호감, 설렘, 분위기예요. 이 관계는 분위기가 살아있을 때 움직여야 해요. 말 한마디, 반응 하나, 표현 하나가 관계를 앞으로 밀어주는 연애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 쉬워요. 좋다는 건 알겠는데 말을 안 한다던가, 분위기는 있는데 확정은 안 한다던가, 서로 기다리다가 타이밍이 지나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저지먼트 역방향의 함정이에요. 조금만 더 보자가 기회가 지나갔다로 바뀌는 지점이에요. 여기에 부캐 카드는 이 연애는 무거운 결단보다 가벼운 표현이 더 중요한 관계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단한 고백이 아니라도 돼요. 잘 웃어주고 만나서 즐거웠다고 말하고 연락 먼저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이런 작은 선택들이 관계를 살려요. 그래서 이 연애에서의 주의점은 딱 하나예요. 느끼고 있다면 너무 미루지 말 것이에요. 그럼 이 인연이 현실로 들어오는 시점은 언제인지 시계 카드 보도록 할게요. 이 카드는 타로 카드 2장과 레노문드 카드 1장으로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이 인연의 시기는 빠르게 돌진하는 타이밍은 아니에요. 먼저 이 전차 카드 역방향이 나오면 누가 주도해서 확 끌고 가는 흐름이 아니에요. 억지로 속도를 내면 오히려 엇갈리기 쉬운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 연애는 언제 만나지보다 언제 마음이 풀리지가 먼저예요. 여기서 컵의 5번 카드 정방향이 다시 나왔어요. 이건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에요. 과거 연애의 실망 혹은 최근에 겪은 감정 손실이 아직 마음 한쪽에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인연은 그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 다음이 아니라 이제 그만 붙잡아도 되겠다. 이 마음이 드는 시점에 움직여요. 중요한 건 이 태양 카드가 마지막에 있다는 점이에요. 이 태양은 막힘이 풀리고 기분이 가벼워지고 일상이 다시 밝아지는 신호예요. 예를 들면 갑자기 컨디션이 좋아진다거나 사람 만나는 게 덜 귀찮아진다거나 웃는 일이 늘어난다거나 연애 생각 안 했는데 괜찮네?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시점이 바로 연애 흐름이 열리는 타이밍이에요. 시기를 구체적으로 보자면 여러분의 감정 정리가 한 번 더 지나간 뒤에 약 6주에서 10주 사이예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시점 기준으로 2달에서 3달 이내일 거예요. 이 전차 카드가 역방향이라서 이번 달 바로 이런 초단기 예언은 아니에요. 대신 이 태양이 있어서 한 번 열리면 흐름이 꽤 선명해져요. 이 연애는 억지로 잡으러 가는 연애가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느끼게 되는 연애예요. 나 지금 꽤 괜찮은데? 그 순간 이 인연도 같이 들어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라클 카드 메시지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처음에 선택하셨던 오라클 메시지와 2장의 오라클 메시지 함께 덧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처음에 선택하셨던 이 기니피그 카드는 순수함에 대한 카드예요. 이 연애는 계산으로 시작되는 관계가 아니에요. 누가 더 유리한지, 상처받지 않으려면 어디까지 마음을 숨겨야 하는지 이런 전략을 내려놓는 게 핵심이에요.
상대도 여러분도 연애에 익숙한 척은 하지만 이 관계 안에서는 의외로 서툴고 솔직한 감정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이 인연은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만나는 사랑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배우면서 자라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카드로 웨딩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상황은 결혼을 포함한다는 메시지예요.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 이 연애가 가볍게 소비되는 관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당장 결혼 날짜를 잡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이 관계를 어디까지 가져갈 수 있을까? 이 시선이 깔려있는 만남이에요. 서로를 대하는 태도에 책임감이 섞이고 미래를 배제하지 않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연애는 애매한 관계로 오래 끌지 않고 어느 시점엔 반드시 형태를 정하려는 흐름으로 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우다. 이 사랑이 서로에게서 배우는 방법을 보여주게 하라는 메시지예요. 이 인연은 완성된 사람끼리 만나는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다른 방식, 다른 속도, 다른 상처를 가진 상태에서 만나서 관계 안에서 성장하는 연애예요. 맞추는 연애가 아니라 이해하는 연애, 바꾸는 연애가 아니라 배우는 연애예요. 그래서 이 관계는 처음부터 매끄럽기보다 과정 속에서 깊어져요. 이 연애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해서 가볍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서로를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관계예요. 지금까지의 연애처럼 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인연이 아니라 관계의 레벨 자체를 바꾸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연애는 불안해서 매달리게 만드는 사랑이 아니에요. 천천히 가지만 가벼워지지 않는 관계예요. 편안하지만 대충 흘려보내지 않는 인연이에요. 지금까지의 연애가 기대하고 실망하고 정리하고 이 패턴이었다면 이번 인연은 서로를 알아가면서 조금씩 단단해지는 쪽이에요. 그래서 조급해질 필요도 없고 먼저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돼요.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더 잘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느껴지는 감정을 믿는 용기예요. 이 리딩이 마음에 남았다면 이미 그 흐름 안에 들어와 있다는 뜻이에요. 이 인연은 갑자기 확 끌어당기는 사랑이 아니라 어느 순간 돌아보면 이 사람과 여기까지 왔네? 이렇게 느껴지는 사랑이에요. 이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로 에너지 남겨주세요. 그럼 이번 분들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는 다음 리딩에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3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현재 에너지 상태 어떤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3번을) 고른 분들은 연애 에너지가 가볍지는 않아요. 겉으로는 차분해 보이는데 안쪽은 꽤 많이 고여 있어요. 먼저 이 컵의 여왕 역방향이 먼저 보여주는 건 감정이 마른 상태가 아니라 감정을 너무 오래 들고 있었던 상태예요. 예전엔 상대 마음을 잘 읽고 배려도 먼저 하고 감정 흐름도 잘 느끼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 감각을 일부러 꺼두고 있어요. 또 내가 더 많이 느낄까봐, 또 나만 깊어질까봐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누가 와도 마음이 쉽게 안 열려요. 싫어서가 아니라 열면 버틸 자신이 없어서예요. 그리고 나온 이 행맨카드 정방향, 이 카드는 지금 이 연애 공백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정확히 말해줘요.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멈추어 두고 있는 상태예요. 연애를 못하는 시기가 아니라 아직은 아니다라고 내가 나를 붙잡아 두는 구간이에요. 지금은 사랑을 포기한 시기도 아니고 새 사람을 기다리는 시기도 아니에요. 내 감정이 다시 균형을 찾을 때까지 일부러 시간을 늘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보면 왜 연애 안 해? 소개받아 볼 생각 없어? 이런 말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알아요. 지금 누굴 만나면 그 사람보다 내 감정부터 먼저 무너질 수 있다는 걸요. 이 행맨카드 정방향은 희생의 카드지만 지금은 버티는 희생이 아니에요. 방향을 바꾸기 전에 멈춤이에요. 이 컵의 여왕 역방향과 함께 나오면 이 멈춤은 감정을 버리기 위한 게 아니라 다음 사랑을 더 정확하게 선택하기 위한 정지예요. 정리하면, 정리 안 할게요. 말 그대로 느끼면 돼요. 지금 여러분은 사랑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아무한테나 쓰지 않기로 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 에너지가 어떤 사람이 들어와야 움직일지,
여러분께 다가오는 인연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카드는 타로 카드 2장과 레노먼드 카드 3장으로 함께 보도록 할게요. 레노먼드 카드는 정방향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가오는 인연의 기본 기질과 연애 성향의 카드로 컵의 7번 카드가 정방향으로 나왔어요. 이 인연 한 단어로 말하면 선택지 많은 사람이요. 근데 그게 바람기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 컵의 7번 정방향은 사람 자체가 감정적으로 열려있고 선택의 가능성이 늘 주변에 있는 타입이에요. 이성도 있고 기회도 있고 관심도 받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연애를 못해서 혼자인 사람이 아니라 고르지 않고 있는 사람에 가까워요. 왜 안 고르느냐면 이 컵의 7번 정방향은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감정이 약하고 분위기에 취하기도 쉽고 이 사람도 괜찮고 저 사람도 괜찮고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장면을 많이 그려요. 그래서 연애 초반에는 이 사람이 좀 가벼워 보일 수 있어요. 말이 부드럽고 리액션도 좋고 감정 표현도 풍부한 편이라서 사람들이 쉽게 호감을 느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사람은 현실로 들어오는 순간 갑자기 진지해져요. 뭐 상상 속 연애, 기분 좋은 감정놀이에는 열려있지만 실제로 책임이 따르는 관계 앞에서는 아무나 선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연애 성향을 보면 썸은 여러 번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연애는 쉽게 안 해요. 마음이 확 정리되기 전까지는 결정을 미루는 타입이에요. 지금 여러분 상태랑 이게 묘하게 맞물려요. 여러분도 감정을 쉽게 쓰지 않고 멈춰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 인연은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이 사람도 쉽게 움직이는 타입은 아니구나 이걸 느끼게 돼요. 이 컵의 7번 정방향의 인연의 핵심은 이거예요. 선택지가 많지만 진짜 선택은 단 하나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결정이 늦을 수는 있어도 결정하고 나면 방향을 쉽게 바꾸지 않아요.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주는 전체적인 첫인상을 보면 처음 봤을 때 느낌이 굉장히 빠르다고 느껴져요. 말의 템포도 빠르고 반응도 빠르고 연락도 빠르고 분위기 전환도 빨라요. 그래서 첫인상이 딱 이렇게 와요. 이 사람 나한테 관심 있나? 나한테 바로 다가오는 타입인가? 이거 썸 속도 너무 빠른데? 이 완제 8번 정방향은 정체 없는 카드예요. 머뭇거림 없이 움직이고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이 인연은 처음엔 굉장히 직진처럼 보일 수 있어요. 연락 텀이 짧고 약속 제한도 빠르고 말도 돌려서 안 해요. 이게 사람을 설레게 해요. 특히 여러분 같은 사람한테는 이 속도가 되게 강하게 들어와요. 드디어 뭔가 움직이네? 나를 멈춰 세우던 공기가 바뀌네?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서 오해의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 완제 8번 정방향은 깊다기보다는 빠르다는 인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부터 무게 잡고 다가오는 타입은 아니에요. 진지한 고백이나 무거운 감정 얘기나 이런 건 초반에 거의 없어요. 대신 가볍게 툭 던지는 말을 한다던가 갑작스러운 연락을 한다던가 뭐 생각나서 연락했어 같은 메시지를 보낸다던가 지금 뭐해? 이런 직구를 날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 진심이야 아니야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사람을 가볍게 대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먼저 움직이는 타입이라 그래요. 이 완제 8번 정방향의 인연은 감정을 정리하고 행동하는 이 순서가 아니라 행동을 먼저 하고 감정을 확인하는 이 순서로 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가오면서 스스로도 나 왜 이렇게 빨리 움직이지? 이걸 나중에 깨닫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첫인상은 가볍다기보다 빠르게 느껴져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보여요. 연락과 움직임이 즉각적이라 설레지만 동시에 헷갈리기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분의 외모나 이미지를 보면은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딱 이거예요. 남자다. 이게 중성적인 분위기가 아니고 소년미 쪽도 아니에요. 남성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타입이에요. 체격이 크든 작든 얼굴이 잘생겼든 아니든을 떠나서 이미지 자체가 주도적이에요. 어깨선이 눈에 띄거나 자세가 반듯하거나 말할 때 중심이 흔들리지 않거나 이런 포인트들이 보여요. 이 남성 카드는 주인공 에너지예요. 배경으로 밀려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공간 안에서 자연스럽게 시선이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꾸미지 않아도 존재감이 있어요. 옷을 화려하게 입지 않아도 저 사람이다 하고 눈에 들어와요. 특히 첫 만남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인상은 이럴 거예요. 저 사람 좀 어른 같다.
기대도 되는데 동시에 좀 긴장된다. 이게 여러분한테 되게 강하게 들어와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은 감정적으로 누군가를 끌어당기기보다는 관찰하고 멈추고 지켜보는 쪽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정적인 상태를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중심으로 들어와요. 이 사람의 외모 포인트를 보면 부드러운 인상보다는 신뢰, 결단, 책임 쪽으로 보이는 얼굴이에요. 그래서 처음엔 설레기보다는 이 사람 만만하지 않다는 느낌이 먼저 와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카드는 이미 누군가의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도 높아요. 팀에서 중심 역할을 한다던가 조직에서 책임 있는 포지션을 갖고 있다던가 가족 안에서도 가장 역할일 수 있어요. 그래서 외형에서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분위기가 배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스타일이나 패션이나 생활 이미지를 보면 여성의 카드가 또 나왔어요.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 이 사람이 여러분 취향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랑 여러분 앞에 섰을 때가 달라요. 이 여성 카드는 상대의 시선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 사람 스타일은 자기 만족형이 아니에요. 튀려고 하지 않고 과시하지 않고 대신 호감형으로 맞춰요. 옷차림을 보면 깔끔한데 신경 안 쓴 느낌은 아니고 적당히 잘 차려입었다는 인상이 강해요. 색감도 과하지 않아요. 튀는 색보다는 무채색이나 베이지, 정돈된 톤이에요. 지금 이 인연은 머릿속으로 상상만 하는 단계가 아니라 빠르게 현실로 들어오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보여지는 모습에 신경 써요. 그리고 이 사람은 생활 패턴이 일정하고 루틴이 있고 즉흥적이기보다는 계획형이에요. 완전히 재미없는 사람은 아니지만 생활을 엉망으로 굴리는 타입은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사람은 여성 에너지를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말투가 거칠지 않고 상대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민해질 때도 왜 그래 보다는 무슨 일 있었어 쪽으로 묻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긴장보다는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 들어요. 처음엔 조심스럽게 시작하지만 관계가 깊어질수록 내가 나여도 괜찮다는 안정감이 생겨요. 이 사람은 잘 보이려고 애쓰는 느낌 없이도 이미 충분히 괜찮아 보이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결정적 매력 포인트의 카드로 라이더의 카드가 나왔어요. 이 사람의 매력은 솔직히 이거예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라이더의 카드는 움직임, 접근, 먼저 다가오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 사람 싸움에서 제일 치명적인 타입이에요. 관심 있으면 기다리지 않고 분위기 눈치만 보지 않고 말이든 행동이든 신호를 먼저 던져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이쪽으로 방향을 잡아요. 지금 멈춘 상태인 여러분은 감정적으로 움츠러들어 있잖아요. 쉽게 기대지도 않고 먼저 다가가지도 않는 상태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정체된 상태를 그냥 두지 않아요. 요즘 어때? 밥은 먹었어? 이거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런 사소한 접촉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타입이에요. 이 라이더의 매력은 잘해주는 게 아니라 타이밍이 빠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외롭다고 말하기 전에 이미 옆에 와 있어요. 불안해지기 전에 먼저 손을 내밀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끌리는 이유는 단순해요. 내가 애쓰지 않아도 관계가 앞으로 굴러간다는 느낌 때문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사람은 연락을 끊었다가 다시 오는 타입이 아니에요. 왔다가 사라지는 사람도 아니고요. 한번 방향을 정하면 속도감 있게 밀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 인연은 밀당이 길어지지 않아요. 헷갈리게 하지도 않아요. 여기서 여러분이 느끼는 매력의 핵심은 나를 선택한 사람이라는 확신이에요. 그럼 이 인연이 어떤 현실적인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게 될지 보도록 할게요. 이 카드는 타로 카드 2장과 레노먼드 카드 1장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연이 들어오는 계기는 솔직히 말하면 화려한 사건은 아니에요. 이 운명의 수레바퀴 역방향은 인생이 갑자기 뒤집히는 타이밍이 아니라 같은 자리에서 계속 맴도는 시기를 말해요. 왜 계속 여기서 멈춰있지? 이쯤 되면 바뀔 때도 됐는데 이런 생각이 들던 때예요. 거기에 이 펜타클의 4번 역방향이 겹쳤어요. 이건 꽉 잡고 있던 걸 놓는 순간이에요. 혼자 버티던 감정이나 의미 없는 집착이나 이미 끝났다는 걸 알면서 붙들던 관계, 이 중 하나를 내려놓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나온 이 레노먼트 달 카드가 핵심이에요. 이 달은 감정이 가장 예민해지는 밤, 그리고 무의식이 열리는 순간을 뜻해요. 그래서 이 인연은 아무 생각 없이 나갔던 자리나
괜히 연락해본 사람이나 잠이 안 와서 켠 앱이나 우연히 간 공간, 이런 감정이 먼저 움직인 상황에서 등장해요. 예를 들면 그냥 기분 전환하려고 나간 모임자리, 또는 혼자 있고 싶어서 택한 장소, 혹은 감정 정리하려고 시작한 새로운 활동 공간, 이런 데서 만날 확률이 많아요. 논리적으로 계산한 만남이 아니에요. 이래야 연애가 되지 같은 흐름도 아니고요. 오히려 마음을 잠깐 풀어놓은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 인연이 들어올 때 여러분은 지금은 연애할 마음은 아닌데, 굳이 시작하고 싶진 않은데,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도 감정이 먼저 반응해요. 이 달카드가 있어서 이 만남은 처음부터 이성보다 느낌이 앞서요. 이 사람이 딱 들어오는 타이밍은 이거예요. 더 이상 과거를 붙들고 싶지 않을 때, 혼자 있는 게 편해지기 시작했을 때, 감정을 꽉 쥐지 않아도 된다고 느낄 때. 그래서 이 인연은 노력해서 만난 사람이 아니라 풀린 상태의 나에게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떤 방식으로 먼저 다가오는지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의 첫 행동은 솔직히 말해서 가볍지 않아요. 이 펜타클의 6번 정방향은 주는 쪽과 받는 쪽의 균형, 그리고 현실적인 배려 행동을 말해요. 말만 예쁜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챙겨요. 필요한 걸 먼저 알아보고 부담 안 되게 건네고 대가를 바로 기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첫인상부터 이 사람 계산 없이 행동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소대 5번 정방향이 같이 나왔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사람 겉으로는 배려하는데 속으로는 절대 지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어요. 감정 싸움이나 주도권, 관계의 중심, 이 중 하나에서는 한 발도 안 물러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먼저 다가오긴 하는데 관계의 룰은 본인이 잡으려고 해요. 그리고 선을 흐리는 행동은 잘 안 해요. 좋아하면 뭐든 맞춰준다, 이런 스타일 아니에요. 오히려 질서가 있는 친절이에요. 그리고 레너먼드 카드, 이 집 카드가 이 사람의 행동을 완전히 설명해줘요. 이 사람은 연락을 하든 만나든 말 한마디를 하든 안정권 안에서만 움직여요. 밤늦은 애매한 연락이나 감정 소모 큰 밀당이나 불안정한 관계놀이, 이런 거 안 해요. 대신 밥 먹었어? 오늘은 쉬는 날이야? 이 시간에 통화 괜찮아? 이런 사소해 보이지만 이게 다 생활 안으로 들어오는 접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첫 행동은 설레는 이벤트보다는 자리 잡는 움직임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자극보다는 이 안정적인 접점을 더 강하게 느껴요. 그래서 이 사람의 행동은 여러분에게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내 감정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다가와요. 다만 이 소대 5번 정방향이 있어서 이 사람은 시험도 해요. 어디까지 받아주는지, 내가 주도권을 잡아도 괜찮은지, 감정 싸움이 생기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래서 초반엔 약간의 긴장감이 있어요. 하지만 그 긴장감은 불안이 아니라 관계의 중심을 잡는 긴장이에요. 그럼 이 사람과 썸에서 연애로 넘어가게 만드는 결정적 순간은 무엇일지 보도록 할게요. 이 관계가 깊어지는 지점은 의외로 설렘이 폭발하는 타이밍이 아니에요. 이 완지의 시종 역방향은 불타오르는 시작, 들뜬 고백, 즉흥적인 감정 표현이 식어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관계는 너무 좋아 하고 시작하지 않아요. 대신 말수가 적어지고 텐션이 차분해지고 감정을 과하게 드러내지 않는 이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이 펜타클의 여왕 역방향이 들어와요. 이 카드의 핵심은 돌봄과 현실 감각이에요. 누가 먼저 예뻐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버텨주는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쳐있을 때나 말을 안 해도 알아주는 행동이 나올 때나 감정이 아니라 생활 얘기를 나눌 때예요. 오늘 힘들어 보여. 이건 내가 할게. 너가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이런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서 관계가 갑자기 달라져요. 여러분은 이 순간에 이 사람은 나랑 장난으로 만나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느껴요. 이 완제시종 역방향이 있어서 이 깊어짐은 빠르게 들뜨지 않아요. 대신 천천히 눌러앉아요. 그리고 그게 오히려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어요. 이 관계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서로를 설레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를 버텨주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순간이에요. 그때부터 말의 톤, 연락의 간격, 만남의 목적이 자연스럽게 바뀌어요. 데이트가 아니라 같이 시간을 보낸다는 느낌이에요.
이게 이 관계가 연애로 넘어가는 스위치예요. 그럼 이 연애의 초반 관계 구조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연애는 구조부터 말하면 되게 이상하게 편해요. 먼저 이 컵의 10번 정방향이 맨 앞에 있어요. 이건 감정의 완성, 마음이 놓이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이 관계는 잘 보여야지, 밀당해야지 이런 계산이 거의 없어요. 처음부터 여기서는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같이 있을 때 말이 많아지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고 침묵이 흘러도 어색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온 완제시종 정방향, 이건 관계 안에 살아있는 호기심이에요. 불타오르는 집착은 아니고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요. 오늘 뭐 했는지 궁금하고, 이런 생각은 어떻게 하게 됐는지 궁금하고, 다음엔 뭘 같이 해볼지 떠오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연애 초반이지만 지루하지 않아요. 오히려 편한데 재밌어요. 그런데 여기서 완제 10번 역방향이 들어오죠. 이게 핵심이에요. 이 관계에 초반부터 무거운 짐을 같이 지지 않아요. 미래에 대한 약속을 강요하지도 않고 감정의 책임을 떠넘기지도 않고 너 때문에 내가 이런 말 안 나와요. 각자 자기 삶을 유지한 상태에서 연애가 옆에 놓이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연애는 서로를 짊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옆에서 나란히 걷는 관계예요. 감정적으로 안정돼 있고 관계에 생기가 있기 때문에 버거워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연애 초반 패턴은 자주 만나지 않아도 연결감이 있고 연락이 잠깐 비어도 불안하지 않고 이 사람 나한테 남아있겠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연애는 속도가 빠르지 않아도 중간에 꺾이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의 상태에서 이 구조는 되게 중요해요. 감정을 다 쏟아붓지 않아도 관계가 유지된다는 경험, 여기서 처음 해보게 돼요. 그럼 이 연애에서 주의해야 할 포인트는 무엇일지 보도록 할게요. 카드가 아주 살벌하게 나왔네요. 여기서부터는 좀 예쁘게 말 안 할게요. 이 연애에서 유일하게 조심해야 할 지점은 정확히 이거예요. 믿음이 상처로 바뀌는 순간. 이 소드의 3번 정방향은 말 그대로 감정이 찢어지는 카드예요. 배신이나 실망, 말로 남는 상처를 말해요. 근데 이게 혼자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 개 카드랑 같이 나왔죠. 이 개는 신뢰, 충성, 이 사람은 내 편이라는 인식이에요. 즉, 이 연애에서의 상처는 낯선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가장 믿었던 지점에서 와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나쁜 의도를 가진 타입이 아니에요. 속이는 사람도 아니고 양다리 같은 구조도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서로가 너무 빨리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이 정도는 말 안 해도 알겠지. 굳이 설명 안 해도 이해해 주겠지. 그 순간부터 말이 줄어요. 확인이 사라져요. 그리고 이 소드의 3번 정방향은 그 침묵 사이로 들어와요. 혼자 오해하고 혼자 상처받고 혼자 결론 내리는 구조예요. 특히 여러분은 지금 감정이 예민한데 겉으로는 잘 말 안 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더 위험해요. 이 연애에서의 주의 포인트는 단 하나예요. 믿는다고 말을 안 해도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괜찮은 척 넘기지 말고 상처를 바로 설명하고 감정을 테스트하지 말 것이에요. 이 개카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말해주면 지켜요. 하지만 말을 안 하면 모른 채로 지나가요. 그래서 이 관계는 배신으로 깨지는 구조가 아니라 말을 안 해서 금가는 구조예요. 여기만 잘 넘기면 이 연애는 오래가요. 괜히 깊어지면서 다치지 않아요. 그럼 이 연애가 언제쯤 현실로 들어오게 될지 시기의 카드 보도록 할게요. 이 시기를 딱 잘라 말하면 빠르지 않아요. 대신 정확해요. 이 소대 7번 정방이 먼저 나왔다는 건 이 연애가 정면 돌파로 시작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몰래 감정이 쌓이고 마음을 다 드러내지 않은 채 상황을 보면서 움직이는 흐름이에요. 처음엔 이게 시작인 건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교황카드 정방향, 이 카드가 시기를 꽉 잡아줘요. 이 교황은 공식적인 자리, 정해진 루틴, 현실의 틀 안에서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인연은 갑작스러운 고백이나 번개 같은 시작이 아니고 직장이나 고정된 모임,
자주 반복되는 장소, 이 안에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 구조예요. 그리고 나온 레노먼드 카드 여우는 눈치 보며 계산하는 시간이요. 서로가 이렇게 생각하는 구간이요. 지금 움직여도 되나? 조금 더 봐야 하나?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릴까? 그래서 이 시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서로 이미 감정은 있는데 행동이 한 박자 늦는다는 거예요. 타이밍으로 보면 이 영상을 보시는 시점으로부터 최소 4주에서 길어도 3개월 안쪽이에요. 특히 교환카드 정방향이 있어서 특정 이벤트 시점이 중요해요. 인사 이동이나 프로젝트가 마무리될 때나 일정이 정리되는 타이밍, 이걸 기점으로 관계가 한 단계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이 소드의 7번 정방향이 있기 때문에 상대 쪽에서 먼저 은근한 확인 행동이 들어와요. 떠보는 말을 한다던가, 일정을 슬쩍 묻는다던가, 감정이 아닌 현실 질문을 한다던가, 그게 시작 신호예요. 이 연애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미 카운트다운은 시작된 상태예요. 조용히 접근하다가 현실적인 명분이 생기는 순간 확실하게 앞으로 나와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라클 메시지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이 처음에 선택하셨던 오라클 카드와 오라클 카드 2장 더 보면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처음에 선택하셨던 이 오라클 메시지는 재탄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카드가 말하는 건 되게 분명해요. 이 연애는 이전 감정의 연장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현재 에너지 기억나죠? 감정이 닫혀있고 멈춰있고 예전의 나를 그대로 데리고 있는 상태예요. 이 로비는 거기서 벗어나라는 카드예요. 다시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나로 들어가라는 신호예요. 예전처럼 참지 않고 예전처럼 혼자 견디지 않고 예전처럼 감정을 밀어두지 않는 거예요. 이 연애에서 여러분은 다시 상처받을까봐 조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새 감정에 들어갈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재탄생은 상대를 바꾸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연애할 때의 나를 바꾸는 재시작이에요.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 이미 한 번 끝난 감정 사이클이 있고 그건 충분히 겪었고 이제는 다른 계절로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온 두 번째 메시지는 위대한 사랑은 당신이 이끌림을 느끼는 그 발걸음을 실제로 옮길 가치가 있다는 메시지예요. 이 카드는 되게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다리기만 하지 말라는 메시지예요. 여기서 말하는 노력은 억지로 다가가라는 뜻이 아니고 상대를 쫓으라는 말도 아니에요. 이 카드의 핵심은 반응이에요. 연락이 오면 받아주고 호감이 느껴지면 숨기지 않고 마음이 움직였을 때 스스로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흐름이 감정을 멈추고 관망하고 이번엔 그냥 조용히 지나가자 쪽으로 기울어 있었어요. 이 오라클은 그걸 딱 짚어요. 이번 인연은 가만히 있어도 사라지지 않지만 가만히 있으면 깊어지지도 않는다. 이 큰 사랑은 생각만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작은 행동이 쌓여서 만들어져요. 답장 하나, 약속 하나, 솔직한 말 한 문장, 그 정도면 충분해요. 이 카드는 지금 이 인연은 여러분이 한 발 내디딜 때 같이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해요. 마지막으로 나온 메시지 렛고는 때로는 내려놓는 것이 가장 좋다. 우주가 신성한 타이밍에 맞춰 일을 풀어가도록 맡기라는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게 포기하라는 말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요. 이 카드가 말하는 렛고는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결과를 미리 정해두는 마음. 언제, 어떻게, 반드시라는 조건, 상대 반응 하나하나에 의미 붙이는 습관, 이걸 놓으라는 거예요. 이 연애는 조용히 접근하고 현실 안에서 자리 잡고 한 박자 늦게 확실해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아직이야? 이 정도면 답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조급해지면 흐름이 비틀려요. 이 오라클의 핵심은 할 건 하되 결과를 지고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연락이 오면 받아주고 마음이 움직이면 표현하고 하지만 그 다음은 우주의 타이밍에 맡기는 거예요. 이 연애는 억지로 당겨서 완성되는 관계가 아니라 맞는 속도로 걸어올 때 제대로 열리는 관계예요. 이 메시지가 주는 한 문장은 이겁니다. 애쓰지 않아도 이어질 건 이어지고 놓아도 돌아올 건 돌아온다예요. 그 흐름 안에 여러분은 이미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이 리딩을 여기까지 들으면서 아마 이런 느낌이 남았을 거예요.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관계는 흘러갈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감각이요.
이번 인연은 여러분이 애써서 만들어야 하는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이 조금 내려놓았을 때 자연스럽게 맞춰지는 사랑이에요. 마음을 닫으라는 말도 아니고 기다리기만 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만큼만 움직이고 그 다음은 흐름을 믿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잘 맞는 연애 방식이에요. 혹시 이 리딩이 지금의 상황과 딱 맞지 않게 느껴진다면 그건 아직 타이밍이 조금 앞선 걸 수도 있어요. 그럴 땐 다른 선택지를 다시 들어보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 리딩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에너지 남겨주시면 다음 리딩에서도 그 흐름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그럼 3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는 다음 리딩에서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4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여러분들의 연애 에너지 상태 어떤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연애 에너지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은 이미 밖을 보고 있어요. 이 완제 2번 정방향은 선택의 카드이자 시야가 안쪽이 아니라 바깥으로 열려있는 상태예요. 아직 누군가를 딱 집어서 이 사람이다라고 정한 건 아닌데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있지도 않아요. 이제는 연애를 다시 해도 되겠다는 생각, 예전과는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 반복되는 패턴은 더 이상 싫다는 자각, 이 정도까지는 이미 와 있어요. 그리고 이 달카드 역방향, 이 카드가 지금 에너지를 아주 정확하게 말해줘요. 그동안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던 감정이나 불안하게 만들던 상상, 혹시 또 이러면 어쩌지 같은 걱정들이 조금씩 거치는 중이에요. 완전히 맑아진 건 아니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감정에 끌려다니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는 연애를 피하지는 않지만 아무나 만나고 싶지도 않고 감정에 속고 싶지도 않은 시점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구간이에요. 왜냐면 이 에너지는 새 인연이 들어오기 딱 직전 상태거든요. 이 완제 2번 정방향은 이제 선택할 준비가 됐다는 카드고 이 달카드 역방향은 더 이상 나를 속이지 않는다는 카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연애에서만큼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게 될 거예요. 이 사람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를 나답게 만드는 사람인가? 이 질문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예전이랑은 완전히 다른 단계예요. 지금은 사랑이 없어서 공백인 게 아니라 기준이 생겨서 비어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 들어오는 인연은 여러분의 이 기준을 자연스럽게 통과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께 다가오게 될 인연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카드는 타로카드 2장과 레노먼드 카드 3장으로 외모, 스타일, 성격까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3장을 뽑으려고 했는데 한 장이 더 나와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은 애매하지 않아요. 결정이 내려지면 바로 움직이는 타입이에요. 이 소드 2번 역방향은 망설임이 끝나는 카드예요. 눈 가리고 균형 잡던 상태가 풀리고 이제 선택해야지 하고 방향을 정하는 순간을 말해요. 그래서 이 인연은 연애 앞에서 우유부단하지 않아요. 마음이 있으면 숨기지 않고 애매한 관계를 오래 끌지 않고 좋으면 좋다, 아니면 아니다를 명확히 하는 사람이에요. 썸 타면서 우리 지금 뭐야 같은 말 여러분이 먼저 꺼낼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은 결정의 책임을 피하지 않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소드 2번 역방향은 갈등을 회피하지 않는 연애 성향이에요. 싸움을 만들지는 않지만 문제가 생기면 모른 척 넘기거나 침묵으로 버티지 않아요. 불편한 건 불편하다고 말하고 관계에서 애매한 선은 정리하고 감정을 묻어두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과 연애하면 마음이 편해요.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계속 추측하지 않아도 돼요. 특히 이 완제 2번 정방향은 이 달카드 역상태의 여러분에게 되게 잘 맞는 성향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불확실한 감정놀이에 에너지 쓰고 싶지 않잖아요. 확인하고 선택하고 앞으로 가는 연애를 원해요. 이 인연은 그 기준에 딱 맞는 사람이에요. 정리하면 이 사람의 연애 기질은 결정은 늦게 하지만 결정한 뒤에는 뒤돌아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처음 봤을 때 여러분이 느끼는 전체적인 첫인상의 카드로는 펜타클의 10번이 역방향으로 나왔어요. 이 사람을 처음 봤을 때 드는 인상, 화려함이나 안정감부터 오지 않아요. 대신 이 사람 뭔가 정리 중이구나 이런 느낌이 먼저 와요.
이 펜타클의 10번 역방향은 이미 완성된 삶이 아니라 기존 구조를 내려놓고 다시 재편하는 시기를 말해요. 그래서 첫인상은 부유해 보인다거나 완벽해 보인다기보다는 혼자서도 잘 서 있는 사람, 필요 없는 건 이미 덜어낸 사람, 관계든 삶이든 가볍게 만들 줄 아는 사람, 이런 분위기예요. 말수가 많지 않을 수도 있고 처음엔 약간 거리감 있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거리감이 차갑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 사람은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겠구나, 이런 인상이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을 볼 때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한테는 내가 뭔가를 채워줘야 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느껴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의 현재 연애 에너지를 보면 여러분은 이제 누군가의 빈칸을 메워주는 연애를 하고 싶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완성되지 않은 척하지 않아요. 그래서 끌리는 거예요. 첫 만남에서 막 설레서 두근두근 하기보다는 이런 감정이 먼저 와요. 이 사람 오래 봐도 괜찮겠다. 지금 당장 연애는 아니어도 옆에 있어도 불편하지 않겠다. 이 펜타클의 10번 역방향은 관계의 틀을 다시 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인연은 전통적인 연애 공식보다는 두 사람이 편한 방식으로 흘러가요. 그리고 이 사람의 외모와 이미지에서 느껴지는 첫인상은 분명해요. 정적인 이미지가 아니에요. 이 레노먼드 카드 채찍은 움직임, 긴장감, 에너지의 밀도를 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몸에 리듬이 살아있는 타입이에요. 말할 때 손짓이 많다거나 자세가 반듯하거나 눈빛이 멍하지 않고 또렷하거나 이런 포인트들이 보여요. 외모 자체가 막 부드럽고 말랑한 인상은 아니에요. 대신 선이 분명한 얼굴이에요. 웃고 있어도 어딘가 집중력이 느껴지고 장난을 쳐도 가벼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 보면 이 사람 에너지 센데? 좀 날카로운 편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차가운 날카로움이 아니라 긴장감 있는 매력이에요. 이 채찍 카드는 갈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외모 포인트라면 섹시함, 카리스마, 존재감으로 작동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첫눈에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어요. 근데 관심이 생기면 시선이 계속 가요. 지금 상태의 여러분에게는 이 이미지가 강하게 들어와요. 지금 여러분은 흐릿한 사람보다 분명한 사람에게 끌리는 시기거든요. 이 사람의 외모는 부드럽게 예쁜 스타일이 아니라 에너지로 기억되는 얼굴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외모보다도 그 사람 분위기가 더 선명하게 남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스타일을 한 단어로 말하면 단정함이에요. 꾸미려고 애쓴 느낌 말고 관리된 사람의 여유가 보여요. 이 레노먼드 카드 릴리는 성숙함, 품위, 생활의 질서를 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유행을 쫓기보다 자기한테 맞는 걸 정확히 알고 있는 타입이에요. 옷이 튀지 않고 색감이 차분하고 전체적으로 깔끔한 인상이에요. 과한 로고나 요란한 스타일보다 베이직한 셔츠나 니트, 코트 같은 쪽이 잘 어울려요. 생활 이미지도 좀 비슷해요. 이 사람 일상이 어수선하지 않아요. 생활 루틴이 있고 밤낮이 크게 뒤집히지 않고 자기 관리가 기본값으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같이 있으면 마음이 괜히 차분해져요. 이 채찍에서 느껴졌던 에너지와 긴장감이 여기서는 안정된 어른의 톤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매력은 밖에서는 강해 보이는데 가까이 가면 생각보다 부드럽다는 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감정 롤러코스터 같은 연애보다 이런 릴리의 에너지에 더 끌려요. 자극은 줄고 신뢰는 늘어나는 쪽이에요. 이 사람은 시끄럽지 않은데 같이 있으면 안정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결정적 매력 포인트의 카드로는 클로버 카드와 보조 카드로 태양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의 매력 과장 없이 말하면 같이 있으면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이에요. 이 클로버는 작은 행운, 가벼운 웃음, 부담 없는 긍정이에요. 이 사람은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지 않아요. 말 한마디가 과하지 않고 반응이 빠르고 같이 있으면 괜히 웃게 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처음엔 생각보다 편하네? 이 사람 같이 있으면 긴장이 풀린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보조로 태양 카드가 같이 붙었죠. 여기서 매력이 한 단계 올라가요. 이 태양은 밝음, 확신, 존재감이에요. 즉, 이 사람은 가볍기만 한 사람이 아니에요. 긍정적이면서도 중심이 있고 분위기를 살리면서도 책임감이 있고 웃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뢰가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클로버의 가벼움이 태양 때문에 유치해지지 않아요. 이 사람의 진짜 매력 포인트는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그 이유를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애쓰지 않아도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좋아져요. 대화가 끊겨도 어색하지 않고 계획이 틀어져도 웃고 넘길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이 매력은 되게 크게 와요. 지금 여러분은 긴장시키는 사람, 감정 흔드는 사람보다 내 하루를 밝게 만드는 사람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 인연은 강렬한 집착으로 시작되지 않지만 이 사람이 있으면 내 하루가 조금 더 괜찮아진다. 이런 느낌으로 시작돼요. 그럼 이 인연은 어떤 현실적인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 삶에 들어오게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이 인연이 들어오는 계기는 예고 없이 와요. 먼저 이 완제 8번 정방향은 속도, 갑작스러운 전개예요. 연락이든 만남이든 생각할 틈 없이 훅 들어오는 흐름이에요. 뭐 이렇게 빨리? 이 말이 먼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타워 카드 역방향이 같이 나왔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완전히 무너지는 사건은 아니에요. 대신 이미 마음속에서 흔들리던 구조가 조용히 해체되는 순간이에요. 예를 들면 정리 안 된 관계를 마음에서 놓는 타이밍이나 미련은 있었지만 더는 붙잡고 싶지 않은 시점이라던가 스스로에게 이제 그만하자라고 말하는 순간일 수 있어요. 그 직후에 이 완제의 정방향이 터져요. 이 인연은 공백이 길게 이어진 다음에 오는 게 아니라 어떤 걸 내려놓자마자 바로 들어오는 구조예요. 그리고 나온 나카드, 이건 결단, 단절, 순간적인 선택을 말해요. 망설이다가 만나는 인연이 아니라 딱 잘라낸 직후에 스쳐 들어오는 사람을 말해요. 예를 들면 안 보던 연락처를 정리한 날 또는 더 이상 안 가기로 마음먹은 장소에서 혹은 이제 진짜 끝이라고 생각한 바로 그 주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만남은 운명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필 이 타이밍에? 이 사람은 왜 갑자기 나타난 거지? 그 이유는 간단해요. 자리가 비었기 때문이에요. 이 조합은 인연이 들어오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에서 불필요한 한 칸이 잘려나간 순간을 말해요. 그래서 이 인연은 오래 준비해서 맞이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단의 보상처럼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어떤 방식으로 먼저 다가오는지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이 보이는 첫 행동을 보면 되게 어른스러워요. 먼저 이 펜타클의 여왕 정방향, 이 카드는 말보다 행동이 먼저 나오는 타입이에요. 챙길 건 챙기고 약속은 지키고 말 한마디도 가볍게 던지지 않아요. 처음부터 감정적으로 들이대지 않고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삶의 태도로 보여줘요. 그래서 첫 접근은 부담 없는 제안이나 현실적인 도움이나 감정 과장 없는 관심 이런 식으로 들어올 확률이 높아요. 여기서 이 펜타클의 7번 역방향이 같이 나왔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사람 기다리는 연애 안 해요. 뭐 조금 더 지켜보자, 나중에 말해보자 이런 유보 상태를 오래 끌지 않아요. 감정이 정리되면 바로 다음 단계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첫 행동은 애매하게 여지를 던지는 게 아니라 관계의 방향을 슬쩍 정리해주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나온 레노먼드 카드, 이 부캐 카드는 분위기를 딱 정리해줍니다. 이 부캐는 호의, 초대, 기분 좋은 제스처예요. 예쁜 말 한마디, 기분 좋아지는 제안, 너 생각나서라는 이유, 이런 과하지 않게 근데 분명히 호감이 느껴지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 나한테 관심 있는 거 맞네, 헷갈리게 하지 않네 이렇게 느껴요. 지금 상태의 여러분에게 이건 되게 큰 포인트예요. 불확실한 신호나 감정시험 이런 거에 이제 에너지 쓰고 싶지 않잖아요. 이 사람은 그걸 애초에 만들지 않아요. 편안하지만 분명한 호감을 보이고 느리지만 미루지 않는 태도를 보여요. 그래서 이 연애는 시작부터 이게 뭔 관계지가 아니라 이 사람은 방향이 있구나로 들어와요. 그럼 여러분과 이 사람과의 관계가 썸에서 연애로 넘어가게 만드는 결정적 순간은 무엇일지 보도록 할게요. 이 관계가 깊어지는 순간은 설레서가 아니에요. 헷갈림이 사라지는 순간이에요. 이 펜타클의 여왕 정방향은 말이 아니라 생활로 증명하는 카드예요. 이 사람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행동할 거예요. 약속을 미루지 않고 말을 바꾸지 않고 감정 기복 없이 같은 태도로 대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순간 깨닫게 돼요.
아, 이 사람은 그때그때 달라지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 컵의 7번 역방향이 트리거를 정확히 찍어요. 이 컵의 7번 역방향은 상상, 착각, 가능성 놀이가 끝나는 지점이에요. 여러 선택지를 두고 흔들리던 마음이 하나로 정리되는 순간이에요. 이 관계가 깊어지는 계기는 딱 이거예요. 여러분이 더 이상 혹시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아, 다른 가능성도 열어둬야 하나? 이런 생각을 안 하게 되는 때예요. 그 순간이 오면 감정이 갑자기 커지는 게 아니라 확신이 조용히 자리 잡아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 연락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이 사람 반응 하나에 과하게 의미 부여하지 않고, 이 사람과 가도 괜찮겠다는 판단이 서는 순간이에요. 이게 컵의 7번 역방향이에요. 그리고 그 판단의 근거는 항상 이 펜타클의 여왕 정방향 쪽에서 나와요. 일관된 행동, 안정된 태도, 현실에서 보여준 신뢰. 그래서 이 연애는 불꽃처럼 번지지 않아요. 대신 뿌리처럼 내려요. 깊어지는 속도는 빠르지 않은데 한번 깊어지면 다시 얕아지지 않아요. 이 트리거의 핵심은 이거예요. 더 볼 필요가 없겠다는 마음. 그때부터 관계의 성격이 바뀌어요. 썸이 아니라 연애가 되고, 연애라기보다는 파트너에 가까워져요. 그럼 이 연애의 초반 관계 구조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이 연애의 초반 구조, 겉보기엔 잔잔한데 안쪽에서는 꽤 중요한 전환이 일어나요. 먼저 이 펜타클의 6번 역방향, 이건 주고받음의 균형이 다시 재조정되는 단계예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구조는 아니에요. 누가 더 주는지, 누가 더 맞추는지, 누가 먼저 움직이는지, 이게 살짝 어긋난 상태로 시작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불만으로 터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왜냐면 이 다음 카드가 컵의 8번 역방향이거든요. 이 카드는 이미 떠났던 감정에서 다시 돌아오는 카드예요. 이건 아닌가 싶다가도, 아, 그래도 이 사람은 놓기 싫다로 방향이 바뀌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연애 초반엔 잠깐 거리 두려다가 다시 가까워지고, 감정 정리하려다 다시 대화가 이어지고, 애매해질 뻔하다가 다시 연결되는 구조가 많이 나와요. 이건 불안정해서가 아니라 서로가 이 관계를 가볍게 넘기지 않기 때문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이 컵의 왕 역방향, 여기서 이 관계의 성격이 확정돼요. 이 컵의 왕 역방향은 감정을 함부로 쏟아내지 않는 카드예요. 깊은 감정은 있는데 그걸 소란스럽게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연애는 초반부터 감정 표현은 절제돼 있고 싸움으로 번지지 않고 대신 대화로 조율하려는 방향으로 흘러요. 누군가 폭발하거나 누군가 매달리는 구조가 아니에요. 이 관계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쉽게 포기하지 않는 관계예요. 서로 이 정도면 충분한가를 계속 점검하고 떠나지 않고 다시 돌아오고 감정을 관리하면서 관계를 유지해요. 그래서 이 연애는 처음부터 불타오르지는 않지만 시간이 갈수록 감정의 깊이가 누적돼요. 그럼 이 연애에서 주의해야 할 포인트는 무엇이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조심해야 할 건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의 태도예요. 이 은둔자 카드 역방향은 혼자 정리해야 할 걸 혼자서만 버티는 카드예요. 말 안 하고, 표현 안 하고, 속으로만 계산하는 상태예요.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하지. 굳이 말 꺼내서 분위기 깨고 싶지 않아. 이렇게 스스로를 뒤로 미루는 패턴이에요. 그리고 나온 이 레너먼트 카드 여성 카드는 여러분 자신을 정확히 가리켜요. 즉, 이 연애에서 흐름을 틀어버릴 수 있는 건 상대의 문제나 외부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이 감정을 안 드러내는 선택이에요. 이 사람 앞에서 봤듯이 결정력 있고 태도도 안정적이고 호감도 분명한 타입이에요. 근데 은둔자 역방향이 작동하면 여러분 쪽에서 이런 장면이 나와요. 괜찮은데 괜찮지 않은 척을 하고, 서운한데 아무 말을 안 하고, 기대하는데 아무래도 상관없어라고 말해버려요. 이게 반복되면 상대는 이렇게 느껴요. 이 사람은 나랑 가까워지고 싶은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다. 이 관계는 상대가 밀어붙여서 유지되는 구조가 아니에요. 서로 한 걸음씩 맞춰야 안정되는 관계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주의 포인트는 딱 하나예요. 혼자 정리하지 말 것이에요. 감정이 생기면 말하고, 불편하면 바로 짚고, 애매하면 애매하다고 솔직하게 표현해야 해요.
이 레노먼드 카드 여성 카드가 있어서 이 관계의 중심은 분명히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다치면 관계도 같이 다쳐요.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이 한마디만 열어주면 이 관계는 생각보다 쉽게 풀려요. 이건 싸움을 만들라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 드러나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 인연이 현실로 들어오는 시점은 언제인지 시계 카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시기를 보자면 감정이 먼저가 아니라 현실이 먼저 움직여요. 먼저 이 컵의 기사 역방향은 감정적으로 들떠서 고백하거나 로맨틱한 이벤트로 시작되는 타이밍은 아니에요. 갑자기 사랑에 빠진다기보다 감정은 있는데 표현을 아끼는 상태, 설렘보다 신중함이 앞서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초반엔 이 사람 나한테 관심 있는 거 맞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펜타클의 7번 정방향이 들어와요. 이게 시기를 잡아주는 핵심 카드예요. 이 펜타클의 7번 정방향은 기다림이 끝나가는 단계, 결과가 서서히 드러나는 구간이에요. 이 연애는 오래 질질 끄는 구조가 아니라 이미 뿌려둔 씨앗이 자라서 수확 직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온 이 라이더 카드는 행동이에요. 연락이나 제안, 움직임을 말해요. 그래서 이 시기의 흐름은 먼저 긴 정체가 있고 그 다음에 갑자기 메시지 하나가 들어오고 그게 관계를 앞으로 밀어요. 이 라이더는 빠른 카드라서 신호는 갑자기 와요. 오늘 뭐 해? 이 얘기 꼭 하고 싶었어. 시간 괜찮으면 잠깐 볼래? 이게 시점이에요. 타이밍으로 보면 이 영상을 보시는 기준으로 빠르면 3주에서 4주 안, 늦어도 2달 안쪽이에요. 특히 이 펜타클의 정방향이 있어서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이제 그냥 내려놓자 라고 생각한 직후에 이 라이더가 튀어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 연애는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들이대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상대 쪽에서 현실적인 접촉으로 시작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시기의 핵심은 기다리던 감정 표현은 늦지만 연락은 생각보다 빠르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라클 메시지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처음에 뽑은 오라클 메시지와 2장의 메시지 더 보면서 같이 정리하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이 처음에 선택하셨던 이 오라클 메시지는 말벌, 분노의 카드예요. 이 카드가 말하는 건 감정 폭발이 아니에요. 눌러둔 짜증과 참아온 불만이에요. 지금 여러분 안에는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참았지. 왜 늘 내가 이해하지? 이런 감정이 쌓여 있어요. 이 분노는 상대를 향한 공격이 아니라 스스로를 계속 뒤로 밀어온 데서 생긴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 오라클 메시지의 핵심은 화를 내라는 말도 아니고 감정을 터뜨리라는 말도 아니에요. 분노를 신호로 쓰라는 메시지예요. 짜증이 올라오는 지점이 있다면 그건 이미 선을 넘었다는 뜻이고 말을 해야 할 타이밍이라는 신호예요. 이 연애에서 여러분이 계속 착한 쪽만 선택하면 관계는 유지될 수 있어도 감정은 마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참는 능력이 아니라 표현하는 용기예요. 그리고 2번째로 나온 오라클 메시지는 지금 바로 오게 하려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분명히 결정하라고 말해요. 이 카드는 시간보다 결정을 먼저 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곧 온다는 예언이 아니라 결정하는 순간부터 시계가 움직인다는 메시지예요. 지금 여러분은 이미 방향은 밖을 보고 있고 헷갈림은 거의 정리된 상태예요. 근데 아직 하나 남아있어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이쯤에서 타협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여지예요. 이 베리스는 여지를 남겨두면 인연도 여지로 온다고 말해요. 이 오라클의 핵심은 애매한 기준을 내려놓고 원하지 않는 건 분명히 제외하고 이 정도면 말고 이건 아니다를 정하는 것을 말해요. 이 결정을 하면 연락이나 제안, 만남 같은 현실적인 움직임이 생각보다 빠르게 들어와요. 시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준을 고르는 순간이 시기예요. 마지막 오라클 메시지는 사랑하는 사람을 존중하라. 그러면 당신의 관계가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예요. 이 카드가 말하는 존중은 예의 바르게 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을 어떤 위치에 두느냐에 대한 메시지예요. 시험 대상이 아니라 감정 확인용 상대가 아니라 내 불안을 대신 처리해줄 존재가 아니라 동등한 사람으로 대하라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이 인연은 충분히 안정적이고 현실 감각도 있고 앞으로 갈 힘도 있어요. 근데 관계를 더 강하게 만드는 건 상대가 뭘 더 해주느냐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태도로 바라보느냐예요. 믿고 맡길 부분은 맡기고 굳이 통제하지 않고 왜 이렇게 안 해보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로 보는 것. 이 태도가 들어가는 순간 관계는 갑자기 편안해져요. 이 카드가 말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존중받는 관계는 서로를 증명하지 않아도 오래 간다는 거예요. 이 연애는 누가 더 애쓰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서로를 같은 눈높이에서 바라볼 때 가장 단단해져요. 여러분, 이 연애는 불안해서 붙잡는 사랑이 아니에요. 확인받고 싶어서 매달리는 관계도 아니고요. 기준이 생긴 상태에서 그 기준을 통과한 사람과 차분하게 이어지는 연애예요. 조급해하지 않아도 되고 괜히 밀어붙이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기준을 지키고 감정을 숨기지 않고 상대를 사람으로 존중하기만 하면 이 관계는 자연스럽게 앞으로 굴러가요. 혹시 이 선택지가 지금 상황이랑 살짝 다르게 느껴진다면 그땐 다른 선택지를 다시 들어보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 리딩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에너지 남겨주세요. 그 흐름 이어서 다음 리딩에서도 같이 볼게요. 그럼 4번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리딩에서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